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약간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큰 폭에 밀리다가 이제 간밤에는 방향성이 살짝 아쉬웠었습니다. 어떠한 현지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기술주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장 초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지난주 경기 둔화 우려에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지만 반짝 반등에 그쳤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8% 상승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5%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1.21%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빅테크 기술주 및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일부 종목들이 반등에 실패하며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테슬라와 메타는 2% 넘게 떨어졌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1% 내외로 내리며 기술주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8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취소한다는 발표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3%나 급락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높은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는 10% 폭락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등도 5%대 떨어지면서 대다수 종목이 반등에 실패하며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나마 다우가 소폭이나마 상승한 건 소속 종목인 애플과 나이키가 랠리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주가가 0.66%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애플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생산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키도 호실적으로 4.98% 상승했습니다. 또 오바마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회사의 주가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불안감 속에 대표 가치주인 버크셔 목표 주가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버크셔는 이번 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이날 시장에서는 또 경제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 자체를 바꿀 정도의 위력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떠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은이 관할하는 텍사스 지역의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2월 텍사스 지역의 제조업 일반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8.3으로 전월에 비해 22.4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한 달 낙폭으로는 팬데믹 사태가 터진 직후인 2023년 3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2월 조사 결과는 시장 예상치 6.4도 크게 밑돌았는데요. 해당 지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대폭 꺾이면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제로를 3개월 만에 다시 밑돌게 된 겁니다. 최근 지역 연은들이 발표한 제조업 동향들이 악화되는 공통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무역 정책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부과한 25% 관세가 한 달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예정대로 적용될 거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한 달간 연기됐던 관세 부과 조치가 다음 주부터는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뿐 아니라 많은 국가로부터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글로벌엑스의 스콧 헬프스타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4주 동안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주말 직전 공개되는 1월 PCE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면 관세에 따른 인플레 급등과 경기 우려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는데요. 베레더헬스의 클라크 벨리는 인플레이션이 2025년 초 정말로 급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요일 1월 PCE 지표는 시장에 더욱 중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불안감 계속될 전망입니다. 스테라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진 골드먼은 성장 공포 혹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직면한 것인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제 지표로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정돼 있고요. 연준 인사인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지난주 월마트에 이어 소비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홈디포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네, 미국의 전문가들이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하다고 말한 만큼 지표나 발언들 이러한 부분들 잘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